블록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숫자는 뭐 정말 환상적인데요. 시장에서는 늘 이런 질문을 하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딱 한 사람, 재무 최고 책임자, 그러니까 CFO의 발표 내용에만 집중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CFO의 발언은 그냥 이번 분기 성적 좋았습니다. 이걸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아, 단순한 성적표가 아니다. 그렇죠. 성장의 질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회사의 큰 전략이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로 딱 증명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선언 같은 자리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선언의 첫 부분, 가장 큰 그림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3분기 총이익이 26억 6천만 달러.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나 성장했습니다. 지난 분기 성장률이 14%였으니까 성장세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동시에 조정 영업이익도 4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는 점이에요. 아, 보통 성장주들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막 늘리면서 이익은 좀 줄어드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투자를 하면 이익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니까요. 근데 블록은 투자를 늘리면서도 이익률까지 함께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CFO가 룰 오브 40라는 개념을 언급했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꽤 중요한 지표라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기본 개념은 간단합니다. 총이익 성장률이랑 조정 영업 이익률을 더해서 40이 넘으면 아주 건강한 성장 기업으로 보는 건데요. 아, 그냥 더해서 40? 네, 하지만 그 속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는 그냥 몸집만 불리는 회사가 아니다. 1달러를 성장시키면 그에 걸맞은 수익성도 따라온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군요. 수많은 성장주들이 바로 이 성장과 수익성 사이의 균형 잡기에 실패하거든요. 블록의 CFO는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고 2026년에는 40에 근접할 것이라고 거의 예고를 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숫자로 딱 보여준 거군요. 그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캐시앱이 있었습니다. 캐시앱 총이익 성장률이 무려 24%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CFO는 그 비결을 한마디로 네트워크 밀도 강화 전략이 통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네트워크 밀도요? 좀 어렵게 들리네요. 쉽게 말해서 그냥 앱 다운로드 숫자만 늘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의 관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9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5,800만 명에 도달했는데 이게 그냥 광고를 많이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사용자를 늘리려면 보통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붓지 않나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신규 가입 절차를 더 간단하게 만들고 친구 추천 기능을 더 매력적으로 바꾸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결제 경험의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식으로 제품의 본질을 개선한 결과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한 번 들어온 사용자가 친구를 데려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데려오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힘으로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사용자 수가 늘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유령 회원이 아니라 진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게 바로 CFO가 강조한 두 번째 성과입니다. 월간 거래 활성 사용자 한 명당 벌어들인 총이익이 94달러. 작년보다 25%나 증가했습니다. 와, 25%나요? 이건 캐시앱 생태계가 정말 건강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들이 단순히 송금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사고 비트코인도 거래하고 대출도 받으면서 앱 안에서 점점 더 많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특히 그 금융 서비스 쪽 성과가 정말 무섭더군요. 캐시앱을 그냥 간편 송금 앱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의 주거래 은행처럼 쓰는 사람들이 83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하죠. 네, 그 부분도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대출 상품 보로우의 성장세는 와, 전년 대비 134% 급증. 이건 좀 비현실적인 숫자 아닌가요? 저도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34% 성장이면 보통은 위험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네, 바로 그게 걱정됩니다. 대출을 너무 무분별하게 늘리다가 부실이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요? CFO도 아마 그 우려를 의식한 것 같아요. 데이터를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놀랍게도 리스크 손실률은 매우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서도 대출 사업의 연간 순마진은 24%라는 아주 강력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건 블록이 가진 그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리스크 평가 모델이 매우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캐시앱이라는 로켓 엔진이 회사를 거의 혼자서 끌고 가는 그림이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좀 불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엔진에만 너무 의존하는 것 같아서요. 다른 한쪽 엔진인 스퀘어는 어떤가요? 총 이익 성장률이 9%로 캐시앱에 비하면 상당히 저조해 보이는데 이쪽 사업은 정체된 게 아닐까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FO는 이 9%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두 가지 중요한 맥락을 짚어줬습니다. 아, 맥락이 있다. 네, 첫 번째는 일종의 회계적 착시 효과입니다. 회계적 착시요. 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결제 처리 파트너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약 2.6%포인트의 비용이 더 발생했습니다. 이건 사업의 근본적인 체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일회성 비용 때문에 성장률이 낮아 보이는 거죠. 아, 이 영향은 2026년 2분기면 완전히 사라질 예정이고요. 아하. 그럼 그 일시적인 비용을 제외하면 스퀘어의 실제 성장률은 한 11%에서 12%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래도 여전히 캐시앱의 절반 수준이긴 하네요. 바로 그 지점이 두 번째, 그리고 더 중요한 맥락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스퀘어는 모든 판매자를 다 잡으려는 전략을 벌이고 돈이 되는 우량 고객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군요. 맞습니다. 그 성과가 아주 흥미롭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간 거래액이 50만 달러 이상인 대형 판매자들로부터 발생하는 거래액은 20%나 성장했습니다. 와, 그쪽은 성장률이 높네요. 해외 시장 거래액도 26% 늘었고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은 낮아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수익성 높은 핵심 고객층은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신규 추가 거래량, NBA라는 지표도 언급됐죠? 네, 그걸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특히 영업팀이 직접 발로 뛰어서 유치한 신규 거래량이 연초 대비 28%나 증가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작은 가게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규모 있는 기업 고객들을 성공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신기술을 도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퀘어 AI라는 기능을 출시했다고요? 네, 이건 스퀘어가 단순한 결제 처리 회사를 넘어서 비즈니스 파트너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 네, 과거에는 사업주들이 몇 시간씩 엑셀 붙잡고 해야 했던 재고 분석이나 고객 데이터 분석 같은 일들을 이제는 AI에게 그냥 질문 몇 번 던지는 것만으로 단 몇 분 만에 끝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약간은 뜬금없어 보이는 사업도 있던데요? 프로토라는 비트코인 채굴 하드웨어 사업에서 첫 매출이 발생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아직은 전체 실적에 비하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죠. 하지만 이건 블락이 얼마나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아, 장기적인 포석이다. 그렇죠. 당장의 수익보다는 미래의 비트코인 생태계에서 하드웨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그런 포석을 미리 깔아두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캐시앱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과 스퀘어라는 전략적으로 재편된 수익성 엔진,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준 실적 발표였네요. 미래에 대한 자신감도 상당해 보였습니다. CFO가 제시한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죠. 연간 목표치를 전부 올렸습니다. 특히 4분기에는 총이익 성장률이 19% 이상으로 더 빨라지고 조정 영업이익률은 2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와, 성장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흐름이 4분기에는 더 강해질 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CFO는 2026년에는 룰 오브 40에 근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거든요. 이건 시장을 향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성과에 취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계획과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니 처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 이 성장이 지속 가능할까에 대한 CFO의 대답이 무척 명쾌하게 들립니다. 캐시앱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앞에서 회사를 끌어주고 스퀘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익성 높은 시장에서 내실을 다지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강력한 수익성 개선이라는 결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번 CFO의 발표가 정말 인상 깊었던 건
단기 성과를 자랑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출 상품의 신중한 확장, AI 기술의 구체적인 도입, 심지어 비트코인 같은 아주 장기적인 투자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인 숫자로 연결되기 시작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략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증명한 셈이죠. CFO는 며칠 뒤에 열릴 투자자 대회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한 이 강력한 실적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신이 그 자리에 있는 투자자라면 이 회사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싶으신가요? 캐시앱의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다음 비장의 무기에 대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을 주주들에게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일까요?